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번째 시간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은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1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부터 17호까지 대략 17가지가 나옵니다. 또 맨 끝에 17호는 관리규약으로 또 의결사항을 위임해 놨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계약 준칙에서는 그 위임된 의결사항이 대략 13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17가지, 관리규약에서 13가지, 대략 30가지가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결사항 하나하나 확인하기 전에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의 권한이 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전에 배웠던 내용 상기 한번 시켜볼게요. 자, 입주자 대표 회의, 이 입주자 대표 회의는 왜 있을까? 계속 강조하지만, 자,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뭐 한다고요? 결정하는 기구다. 그렇죠? 전체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전체 입주자 등이 각 선거구별로 대표자 한 명씩 뽑았죠. 그 뽑힌 동별 대표자 중에서 또 임원, 회장, 감사, 이사를 또 선출했습니다. 그 조직을 완전히 구성했죠. 그래서 우리는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단체로 우리는 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리에 관한 사항. 그죠?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을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했단 말이에요. 정했는데 이 정한 관리에 대한 사항을 누군가는 실행을 해야겠죠.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을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입주자 대표회란 얘기죠. 결정이 됐으면 누군가는 수행을 해야 되고, 그 결정된 대표에서 의결한 사항을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누군가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령에서는 수행하는 자를 관리 주체라고 해요. 관리 주체. 관리 주체가 만약에 위탁 관리일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위탁관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위탁관리일 경우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이죠. 주택관리업자. 그러면 이 업무를 수행을 주택관리업자가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또 네가 집행해라 하고서 관리사무소장이죠. 관리사무소장이 대표 의결사항을 이렇게 지시받고 집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대표회의는 업무 수행해 하고서 계약을 또 위탁관리업자하고 맺었겠죠. 이런 프로세서로 이 관리에 관해서 법에서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기준을 정했고, 이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해나가는데 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는 누구다라고요? 입주자 대표회의란 얘기죠.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어떤 사항이 주요 사항이야? 하고서 의문이 있죠. 어떤 사항이 주요 사항인데 그 주요 사항을 만약에 대표회의가 임의로 요건 주요 사항입니다. 자, 임의로 주요 사항을 정했다면 그 단지는 법령도 위반하고 규약도 위반해 가면서 의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단지 내 다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표에다가 임의로 맡기지 말고 우리 법에서 정해보자. 우리 법에서 주요 사항은 이거야 하면서 정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2항의 1호부터 17호까지 대략 17가지를 법령에서 정했다. 17가지 가지고는 관리가 좀 어려운데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17호에서는 그러면 그 부족한 뭔가 더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관리규약에다 위임해 줄 테니 관리규약에서 알아서 좀 더 정해. 그래서 해당 조항을 보시면 더 정해놨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계약 준칙에 가보니 한 13가지 정도가 해당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령 17가지, 관리계약 준칙 13가지, 총 30여 가지가 대표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권한이탈. 의결사항, 대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의결사항을 법령과 관리계약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이것도 의결했다고 봐야 될까? 이것도 유효일까? 그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권한을 이탈했기 때문에 무효로 가게 된다 이거죠. 무효로 가게 된다. 또 하나, 이렇게 법령과 관리계약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있는 내용과 다르게 만약에 결정했다면 그것도 권한 이탈에 해당돼서 뭐라고요? 무효가 되겠다 하는 거죠. 무효가 되겠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에서 대표에서 의결을 하려면 법령에 규정된 바대로 또 관리계약에서 규정한 바대로 법을 또는 관리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겠죠. 그래요. 권한이탈. 첫 번째, 요 권한이탈을 볼까요? 권한이탈.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다음에 나오는데요. 관리 방법을 만약에 자치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관리 직원들은 누가 임면을 해야 될까요?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통해서 자치관리 직원이죠. 직원을 임면을 시켜야 됩니다.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치관리가 아닌데요. 우리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위탁관리입니다. 라는 단지가 대부분이랬죠. 그런데 그 위탁관리인데도 불구하고 대표 의결로 직원을 해임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단지가 간혹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뭐를 위반했어요? 법령을 위반했죠. 이제 오늘 권한을 이탈했다, 무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정했어. 이것도 권한 이탈로 무효인데 어떤 거를 예를 들면은 자,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건축. 공동주택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면 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를 대표의 의결로 만약에 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거죠. 소유권. 근데 대표회의는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죠. 그죠? 공동주택 소유 및 관리하는 법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만 있어요. 소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소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재건축 추진하려면 어느 법을 봐야 되냐? 이거는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오로지 관리만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완전히 법령이 다른데 여기서 재건축을 결정하자라는 것은 완전히 권한 이탈했다. 따라서 무효에 해당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1호부터 17호까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1호부터 17호까지 빠르게 한번 읽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1호는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업무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관리계약 개정안의 제안이겠다. 대표 의결상으로 관리계약을 개정을 대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겠다.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한다?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결정을 해서 관리계약 개정이 되겠다. 자, 제 두 번째, 관리계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도 대표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겠다는 것이고, 제3호,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여기 또 제안이네요. 여기도 제안.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건 누가?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결정하고, 우리 대표회의는 그냥 관리 방법을 자치관리할까 위탁관리할까 어떤 게 좋습니까 하고서 제안하는 것은 대표의 의결로 하겠다는 거죠. 4번 읽어볼게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변경 승인도 포함해서 대표의 의결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관리비 등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할 건데, 그 살림살이를 하는데 어떤 사업 목적이 있어요.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사업계획, 예산, 요거 승인도 입주자 등한테 이게 승인 받으려면 힘드니까 대표 의결상으로다가 승인도 받고, 만약에 승인된 사항이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승인도 대표 의결상으로 정하겠다. 5번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기준의 결정. 자, 공용시설물 이용료의 대표적인 항목이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피트니스센터에 가보면 거기 회원 가입해서 회원비 얼마 내고 하죠. 그죠? 그 회원비를 얼마 정도 쓰면 좋겠냐?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부가 이용료 금액을 얼마나 하면 좋겠냐? 이것도 대표의 의결상으로 규정이 됐네요. 6번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또 회계감사 보고서를 또 승인하는 이런 것도 대표의 의결상으로 정했다. 우리 회계감사 보고서의 승인은 어떤 이제 절차냐면은, 자, 지금 현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9개월 이내에 외부회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를 받게 되면 그 감사인은 감사 보고서를 만들겠죠. 감사 보고서를 관리주체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관리주체는 제출을 받고 감사인과 서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표회의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표회의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승인,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승인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승인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주체가 그 감사 보고 그 결과를 이제 입주자 등한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7번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여기에서는 예산 승인, 결산 승인, 예산 승인에서 결산도 승인이겠죠. 그것도 대표의 의결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자, 8번째 단지 안의 전기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 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도 의결상으로 정했다. 여기 뭐 대표적인 거 주차장 사용료죠. 뭐 한 대는 무료인데 만약에 세대별로 2대 있으면은 10,000원 받겠다. 3대 있으면 20,000원 받겠다. 뭐 그런 운영 기준도 대표 의결상으로 정했습니다. 9번.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자,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10번. 장기수용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개량. 장기수용 계획에 따라 장충금을 사용하는데, 처음엔 장기수용 계획 따라서 수선주기 앞으로 몇 년 후에 대략 공사비 이 정도 나올 거다 하고서 대략적인 금액을 매달 징수하게 되죠. 그러다가 해당 수선 주기가 도래하면 이제 공사를 해야 되죠. 그럴 때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어떤 공사를 할지, 어느 부위를 공사할지,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지, 또 도면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의결을 통해서 공사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돼요. 그죠? 참 11번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를 제한하는 거. 자, 행위 허가. 우리가 사업계획 따라서 이제 공동주택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이제 그 공동주택이 나중에 재건축 무너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용도를 변경할 때도 있고 또 증설할 때도 있고 또 뭐 대수선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돼요. 관할 시군구한테 행위허가 받으면서 그렇게 뭐 증축이라든지 뭐 그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안전상의 위험이 없는지 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제한하는 자가 대표의 의결사항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12번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담보 책임 종료 확인. 네. 요거는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입니다. 자, 13번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한. 자,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에서 시설에 들어가고 부대시설이 아니고 복리시설이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도 당연히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는데 주민공동시설 같은 경우, 특히 휘트인센터 같은 경우에 그 개인 강사들, 이런 분들은 어떤 그 특화된 어떤 그런 그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을 우리 관리주체가 그런 분들을 직접 채용해서 하기에는 어렵다. 그죠? 시설 운영이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위탁 운영 업체, 전문 업체한테 맡길 수가 있는데, 그때도 제한할 때 대표의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가 있다. 13의 2. 자,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한입니다. 자, 우리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용료가 많이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주민공동시설이, 시설이 좀 낙후가 될 수 있어요. 이용을 많이 안 하면. 그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들도 우리 단지에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또, 누군가 또 제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 의결사항으로 정했다. 자, 14번 장기성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조정, 비용 지출 수반하는 것도 대표의 의결사항으로 정했다. 중요하죠. 15번 입주자 등의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도 대표의 의결사항으로 정했다. 입주자 등의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면 관리사무소에 이제 오셔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러죠.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은 관리주체에서 직접 해결할 수도 있지만 대표 의결사항으로 정해서 해결하는 게 좀 더 원활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16번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또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도 대표의 의결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17번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것도 대표 의결 사항으로 정했다. 그래서 아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준칙에서는 대략 한 13가지 정도가 관리규약에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17가지, 규약에서 13가지, 대략 30여 가지가 대표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자, 관리규약에 제가 서울시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정해진 바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의결사항을 규약에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